크리스마스 섬에는 홍게를 비롯한 14종의 육지개가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인 코코넛 개는 습도가 높은 동굴에서 삽니다. 지금 녀석들도 산란기를 맞았는데요. 암컷은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기 시작하면 20여일 동안 알을 배에 단 채 생활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하며 오직 알에만 집중하죠. 단, 이 행동은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배 안쪽에 뭉쳐있는 알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알이 죽기 때문에 안쪽까지 잘 통하도록 쉼없이 알을 뒤적이는 거죠. 암컷은 이렇게 산란 직전까지 살뜰히 알을 보살필 겁니다. 해가 지면 동굴에 있던 수컷들은 먹이를 찾아 홀로 길을 나섭니다. 야행성인 코코넛 개들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온 숲을 뒤지며 다닙니다. 주로 코코넛 열매를 주식으로 삼지만 잡식성인 녀석들이 못 먹는 건 없습니다. 이 녀석의 저녁거리는 홍게 사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냄새가 후각을 자극합니다. 녀석들의 후각은 곤충만큼 발달돼 있죠. 냄새의 진원지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졌는지 더듬이가 바빠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죽은 닭이네요. 다른 녀석도 용케 찾아왔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집게발로 단숨에 다리 하나를 뜯어냅니다. 다른 녀석도 양껏 잡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은 닭들은 오롯이 코코넛 개들의 특식이죠. 이곳엔 약 1000여 마리의 야생 닭이 살고 있습니다. 열대기후지만 밤 기온은 꽤 쌀쌀하죠. 때문에 낮에 데워진 아스팔트는 이들의 포근한 잠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잠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피하지 못한 닭은 누군가의 배를 채울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죽음은 다른 생명에겐 생존을 위한 기회입니다. 냄새를 맡은 코코넛 개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일부는 한몫 챙겨서 사라지고 늦게 온 녀석은 먹이에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제 몸보다 큰 닭을 통째로 끌고 사라집니다.
두둑하게 배를 채운 포식자의 밤이 깊어갑니다. 지난밤 길에서 죽은 건 닭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섰던 코코넛개, 밤새 많은 개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냄새를 맡고 도로 한가운데로 온 녀석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 위의 식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렇다고 먹는 본능을 누를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짝짓기 후 줄곧 굴 속에 있던 암컷이 2주일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에는 알이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암컷들은 나오자마자 서둘러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길 건너에 있는 해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굴에서 나온 암컷들은 가는 길을 잘 아는 듯 주저없이 이동을 합니다. And the other interesting thing about it is that they walk in dead straight lines from their burrows inland. They walk in a straight line back to the shoreline. 바다에서 몸을 적시고 절벽을 타고 굴로 향했던 어미는 다시 그 절벽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지만 떠날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알을 가득 안고 절벽을 타야 합니다. 한순간에 미끄러져 다른 홍게를 잡고 위기를 넘기지만 급하면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산란 직전의 많은 어미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산다는 건 고행입니다. 그걸 극복하느냐, 운명은 거기에서 갈립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운명의 시간에 맞춰 때를 기다립니다. Everything is dependent on the spawning date. Usually about 5 mornings before the new moon is when they first start spawning. So the crabs somehow seem to know that they either have the time to migrate down. 낮 동안 절벽 아래 몸을 숨겼던 홍게들이 일제히 해안가로 몰려 바위를 붉게 뒤덮었습니다. 해안가와 가까운 자리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서 있는 새는 예상치 못한 위협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홍게는 또 누군가의 먹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먹고 먹히는 삶. 가혹하지만 이 또한 멈출 수 없는 운명이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암컷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마치 신호소리를 들은 듯 알을 품은 암컷들이 일제히 백사장에 몰렸습니다.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든 암컷들은 일제히 산란춤을 춥니다.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 재빨리 알을 털어 바다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몸부림입니다. 수많은 암컷들이 파도에 알을 털다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들에겐 두려운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고 산란을 멈출 수는 없죠. 두려움을 넘어선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지만 마을 앞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홍게들의 산란춤을 보기 위해서죠. 절벽의 해안보다 파도가 잔잔한 이곳으로 모여든 암컷들. 열심히 알을 털어보지만 잔잔한 물살에 오히려 알 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방법을 택합니다. 잠수해서 알을 터는 거죠. 아가미 호흡을 하는 홍게는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건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육지계로 진화하며 수중호흡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죠. 알을 털어내려 거친 몸짓을 계속합니다. 어느새 물속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알들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Before, BBC always mentioned 100,000 eggs from one female, but actually different size, different number.
I have a measurement. The average size for red crab on Christmas Island right now is about 7 centimeter, and the average carry egg is about 200,000 eggs for a 7 centimeter female. The maximum size I have recorded is about 10.5 centimeter, almost 400,000 eggs. 알들은 바닷물을 만나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요. 동물성 플랑크톤인 유생이 되는 거죠. 아직 성장은 안 됐지만 바닷속에서 바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산란을 마친 암컷들은 이제 원래 살던 숲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절벽을 오르면 위험천만한 찻길을 지나야 하고 포식자의 눈도 피해야 하죠. 돌아가는 그 길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행이 될 겁니다. 홍게로 가득했던 붉은 해변이 텅 비었습니다. 홍게가 떠난 해변 가까이엔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처 부화하지 못하고 죽은 알들을 먹기 위해서죠. 녀석들은 청소하듯 구석구석을 뒤지며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지난밤 무사히 부화한 유생들은 다행히 물살이 약한 곳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녀석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4주 후엔 어린 개가 되어 육지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의 먹이가 죽은 홍게 알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지난밤 알을 털다 물에 빠졌던 암컷들입니다. 바닷속 곳곳에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홍게가 죽은 걸까요? 파도에 떠밀려온 홍게 사체가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란을 위해 치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